기원전 390년 로마의 심장부 포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신전들이 불길에 휩싸였다. 알프스를 넘어온 갈리아 전사들의 함성이 언덕을 뒤흔든다. 로마는 무참히 함락됐다.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갇힌 마지막 로마인.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치욕스러운 선택뿐이었다. 1000파운드의 금을 내놓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거나. 바로 그 순간 먼지 속에서 한 부대가 나타난다. 선두에 선 백발의 노장군. 한때 조국이 추방한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포리우스 카밀루스. 훗날 로마인들이 제2의 건국자라 부르게 될 사나이다. 그가 걸어온 길은 영광과 배신, 추방과 귀환의 연속이었다. 로마는 그를 버렸지만 그는 로마를 구원하려고 돌아왔다. 로마가 살아남았던 이유다. 기원전 448년경 로마. 명문 포리우스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훗날 카밀루스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카밀루스는 종교의식을 돕는 귀족 자제의 직책이었다. 어린 카밀루스는 신전에서 하얀 토가를 입고 제사장들을 보조했다. 소녀는 그렇게 성장했다. 기원전 396년 카밀루스한테 운명을 바꿀 임무가 주어진다. 로마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에트루리아. 에트루리아의 강력한 도시 베이를 정복하라는 명령이었다. 로마는 10년 동안 베이를 포위만 하고 있었다. 높은 성벽, 풍부한 식량, 그리고 끈질긴 저항 때문이었다. 카밀루스는 독재관으로 임명받았다.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창의적 전략을 떠올렸다. 전공법 대신 지하로 파고들 계획이었다. 성벽 아래의 갱도를 뚫었다. 적은 지상만 경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렇게 로마군은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도시는 안에서부터 무너졌다. 카밀루스는 냉혹했다. 아니, 냉혈한이었다. 베이의 자유민들을 모두 노예로 팔아버리고 로마 시민에게 1.7헥타르의 토지를 분배한 것이다. 카밀루스는 베이의 수호신인 유노 레기나를 로마로 들고 왔다. 그는 신전 앞에서 여신상에게 기도했다. Great Juno, come to Rome. We shall build for you a grander temple. 그리고 4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개선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화려함은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다. 카밀루스를 기다린 것은 기소장이었다. 재무관이 그를 전리품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개선식에서 4마리 백마를 사용한 건 역시 지탄을 받았다. 백마 4마리는 신의 전차를 상징했기 때문이었다. 카밀루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르데아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로마를 위해 평생을 바친 영웅. 하지만 말 4마리를 탔다는 이유로 추방당다. 로마 성문을 나서면서 그는 신들에게 기도했다. May Rome regret this. May it one day need me. 기원전 390년 갈리아 부족이 아펜니노 산맥을 넘었다. 그리고선 북부 에트루리아로 쏟아져 들어왔다. 로마인들보다 컸고 긴 칼을 휘둘렀다. 로마인은 이렇게 많은 야만인을 본 적이 없었다. 알리아 강변에서 로마군과 갈리아군이 맞붙었다. 그 유명한 알리아 전투다. 로마 군단은 질서정연하게 방진을 형성했다. 하지만 갈리아 전사들이 돌진하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긴 칼은 로마의 방패를 갈기갈기 찢었다. 로마군은 패주했다. 며칠 후 갈리아인들이 로마에 도착해 학살을 자행했다. 도시는 불탔고 약탈은 며칠 밤낮으로 계속됐다. 살아남은 로마인들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피신했다. 식량은 바닥났고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갇힌 로마인들은 결정을 내린다. 카밀루스를 독재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전령이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뚫었다. 그리고선 아르데아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You are Rome once dictator once more. 카밀루스는 주저하지 않았다. 아르데아의 병사들을 모으며 외쳤다. 수백 명의 전사들이 그를 따랐다. Rome is in peril. Take up arms and follow me. 로마에서는 굴욕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갈리아의 족장 브렌누스가 제안한 것은 간단했다. 1,000 pounds of gold and we leave. 로마인들은 치욕을 삼키며 금을 모았다. 포럼에 저울이 놓였고 갈리아인이 금을 달기 시작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항의했다. 갈리아의 저울추가 실제보다 무거웠던 것이다. 브렌누스는 비웃으며 자신의 칼을 저울에 던졌으라.
칼의 무게만큼 더 많은 금을 내놓으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외쳤다. 바로 그 순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카밀로스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그는 칼을 뽑아들며 외쳤다. Rome reclamation wrong with iron! 시가전이 벌어졌다. 좁은 골목과 폐허가 된 건물 사이에서 로마군은 지형에 익숙지 않은 갈리아군을 몰아붙였다. 아르데아 병사들과 카피톨리누스에서 내려온 로마인들이 갈리아인들을 협공했다. 갈리아인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퇴각했다. 하지만 로마는 폐허로 변해 있었다. 신전은 불타고 집들은 무너졌다. 카밀로스는 시민들을 조직해 도시 재건에 나섰다. 일부 평민들이 베이히로 이주하자고 주장했을 때 그는 단호히 반대했다. 신이 거주하는 땅을 버리는 것은 곧 혼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기원전 376년 카밀로스는 79세에 접어들었다. 초기 로마는 혼란스러웠다. 호민관에 가이우스 리키니우스 스톨로와 루키우스 섹스티우스 라테라누스가 선출됐다. 이들은 10년 연속 재선됐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채무 변제, 공유지 소유 한도 규제, 평민의 집정관 참여다. 귀족들이 이를 반대하자 호민관들은 5에서 6년 동안 모든 행정관의 선출을 막았다. 호민관은 거부권인 인터세시오를 행사했던 것이다. 로마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노인이 된 카밀로스는 타협을 이끌어냈다. 평민들에게 집정관직을 개방하는 대신 귀족만이 취임할 수 있는 법무관과 도시 행정관인 쿠룰레 아일레스직을 신설한 것이다. 평민들도 받아들였고 마침내 법안이 통과됐다. 카밀로스는 국내 대결에서는 결코 칼을 뽑지 않았다. 그리고선 역사적인 화해를 기념하기 위해 콩코르디아 신전을 건립했다. 기원전 365년 카밀로스는 로마를 휩쓴 전염병으로 생을 마감한다. 현대 역사가들은 카밀로스의 이야기 중 많은 부분이 후대에 윤색되거나 과장된 선전일 수 있다고 꼬집는다. 하지만 공화정 시대 로마인들은 카밀로스를 완벽한 영웅으로 기억한다. 베이를 정복하고 갈리아의 침입으로부터 로마를 구하고 평민들에게 최고 행정관직을 개방하고 국내 화합을 이루어낸 인물로 말이다. 그가 로마의 제2의 건국자로 추앙받는 이유다. 훗날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카밀로스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로물루스, 카밀로스, 아우구스투스를 동등한 영웅적 인물에 놓고 크게 세 차례에 걸쳐 로마가 창건됐다는 것이다. 훗날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 Non nobis solum natisumus.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카밀로스가 남긴 교훈이다.